안녕하세요. 11월 27일, 차트 분석 및 일치 매매 복귀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점심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좀 일찍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차트 흐름이 조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시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서 녹화를 켰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또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지금 장기 관점,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는 뷰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 나와서 뭐 기록으로 남길 겸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할 겸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귀에 있어서 좀 매매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녹화로 좀 일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차트가 밤사이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뭐 급등이래 봤자 한 3% 정도 된 거죠. 3%, 4% 정도. 근데 이게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수렴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요. 수렴 과정을. 그래서 이 부분이, 잠시만요. 이 부분이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A, B, C, D, E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기간적으로나 각각의 그 파동에 대한 크기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추세가 터지기 전에 볼륨이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것도 이거를 삼각 수렴 패턴이다라고 확증 짓는데 좀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게 수렴이 맞다면은 이제 이 수렴을 기준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추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수렴으로 기간 조정이 나왔고 이제 새 추세가 시작된다. 뷰가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요 뷰라면 1번 뷰라면 사실 앞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수렴 조정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힘을 모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임펄스 파동 카운팅 할 때 밑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 위에서 수렴 조정이 나오고 뭐 밑에서 수렴 조정이 나오면 위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 뭐 이런 법칙 같은 게 있는데 뭐 항상 이렇게 법칙대로 가리라는 법은 없고 근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밑에서 수렴이 나오는 케이스는 항상 그 이후에 3파가 굉장히 이게 임펄스라면 3파가 굉장히 높게 힘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 차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좀 많이 과거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디였죠? 한참 여기 전인가? 이거보다는 여기가 당시에는 몰랐으나 여기도 이제 수렴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수렴 끝나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펄스가 시작돼서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의 파동이 밑에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종료되고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요때가 기억이 나고 하나는 또 어디냐면은 이거 기록이 없네요. 여기 밑에. 어쨌든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거기까지 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이 구간, 이 구간도 지금 일봉이라서 조금 선명하진 않지만 여기도 이렇게 ABCD로 수렴 조정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 다 깨면서 올라가는 20년, 21년 불장이 이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큰 프레임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 다 지울게요. 큰 프레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수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큰 프레임은 아니지만 작은 프레임은 작은 프레임대로 그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롱을 연말 부장을 기대하고 있는 관점이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근거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한 추세 올라갔고 한 추세 조정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3파가 나오고 어느 순간 4파가 나오고 5파가 돼서 하나의 임펄스가 완료가 될 거고, 요게 완료가 되면은 조정받았다가 또 이제 임펄스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한파동이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기울기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이 그런 임펄스로 해석할 때 2파 구간이라면 어쨌든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냥 비파동인 거죠. 비파동. 요 파동이 얘 파동보다는 어쨌든 기간적으로 크잖아요. 가격적으로도 작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은 요 파동과 그 다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인 확률은 커요. 근데 아까처럼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관점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를 추세로 보면은 한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세가 아니라 그냥 진짜 파동 쪼개기 하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1파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3파고 5파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얘는 임펄스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굵직한 조정이 여기랑 여긴데 그러면 여기가 1파고 여기가 3파라는 건데 1파의 고점이 3파의 조정인 4파의 저점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규칙에 위배되는 케이스라서 임펄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 구간을 하나의 추세로 한 파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임펄스로 해석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임펄스 1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파동 카운팅 안 된다 해서 임펄스 파동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얘를 임펄스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세로 본다는 거는 희망이 섞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상승 앞으로 급등이 나올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분명한 조정 구간 없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드드드드드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채널을 그어보니까 채널 안에서 움직여. 그러면 저는 얘를 임펄스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추세 1파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분명한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정 사이에 이게 세 개의 파동이 보이는데 이게 위배가 됐다라는 게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관점은 뭐냐면 요게 ABC고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C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나 이런 게 만나서 다시 저항받고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수렴을 그리든 해서 뭐 올라가서 다시 C를 마무리할 거다. 그래서 A, B, C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말 하락장 또는 연말보단 내년 초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어쨌든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롱을 한 번 더 태워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제가 여기 지금 알람을 걸어놨는데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382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반등 나올 거고 좀 더 긍정적으로 최소 반등을 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으로 치면 97K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 뭐 또는 108K 여기 매물돼 있으니까 108K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롱을 계속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차트 분석은 요게 단데 지금이 어쨌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라서 좀 중요하게 볼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찝찝한 부분은 여기도 이제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를 과연 시원하게 뚫어줄까가 아니라 그렇게 안 뚫어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비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러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A, B, C 카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추격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추격 잡은 게 지금 찝찝해요. 그래서 사실 정리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뭐 이야기할 것이 있었나? 이것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분석한 것 중에 이렇게 3파동, 그러니까 상승 3파동이고 조정 2개로 나눠서 임펄스처럼 임펄스 룰은 위배되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1파였던 적은 없냐?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룰에는 위반되지만 임펄스 1파로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도 이거 아직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가 맞나?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좀 옛날이었는데, 일단 여기만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가 왜 제가 1파로 봤냐면은, 그때 이거를 지금은 15분봉으로 여기까지 조회가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임펄스로 카운팅이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심지어 저점 넘기고 반등 나온 거라서 다이버전스도 잡혀있고 찐반일 확률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롱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3파동 나오겠구나 해서 3파동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3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조정이 여기는 넘지 말고 조정이 이 사이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수렴이 나오던가. 근데 여기 보면은 4파로 추정되는 저점이 여기의 고점보다 낮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그렇다고 ABC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ABC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다. 또는 반대로 이게 A, B, C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임펄스 룰에는 위반되지만 형태로는 총 5개의 파동이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나중에 두고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2024년까지 2025년까지의 상승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보통 분석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1파, 여기 3파, 여기서부터 여기 5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파거나 어쨌든 여기서부터 뭐 여기든 하나의 파동을 볼 때 여기도 임펄스 여기도 임펄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얘를 임펄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임펄스로 시작 안 하고 어떻게 이 다음 파동을, 여기 ABC인데 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방금 말했듯이 그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룰에는 위반되지만 뒤에 흐름을 보고 파악했을 때 여기가 1파로 카운팅하는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듯이 방금도 이 구간도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여기도 분명하게 5개 파동은 보이지만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을 넘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를 나중에 지나고 보면 1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파 조정, 그리고 지금이 3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선 얘를 ABC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지나고 보면은 얘가 임펄스일 수 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더 차트를 보면은, 이더 차트는 사실 저는 더 비트보다 롱 매매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더는 조정의 형태가 비트보다 더 분명해요. 비트도 뭐 ABC 카운팅으로는 분명한데 이더는 특히나 이렇게 웨지로 마무리된 게 보이거든요. 약간의 그
언더 방향으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카운팅을 보통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A, B, C로 하거나, 어떤 분들은 불규칙을 허용한다면 A, 불규칙 B, 그 다음에 C로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전자가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웨지로 본다면은 지금 이 웨지 패턴을 위로 돌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롱 받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웨지 또는 엔딩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비트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더도 따라 올라갈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더가 여기를 돌파해줬어요. 양봉으로 막 비비지도 않고 올라와서 지지받는 것까지 보여줬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더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타점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더가. 비트는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얘를 임펄스로 좀 억지로 해석해야 지금 뭐 3파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얘를 A파로 하면 언제 끝나도 C파가 언제 끝나도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더는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어쨌든 하락 트렌드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이 추세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패턴으로 좀 분석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엔딩이나 리딩이나 뭐 그걸 웨지로 보나, 이렇게 하방 웨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뭐 상방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매매할 타점은 여기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얘를 올라왔을 때 지지받는 거 보고 이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의 장점은 손익비를 엄청 좋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손익비. 그리고 2번의 장점은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 그러니까 이 매매에서 수익으로 끝날 확률. 그래서 둘 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서로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얘는 손익비는 좋은데 확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왜 낮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차트가 예쁘게 안 나오고 여기 케이스처럼 이렇게 언더 또는 오버로 슈팅 나오고 다시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 진입한 사람은 이 계속 뚫고 내려가는 거를 볼 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게 언더슈팅, 오버슈팅이라고 해석할 거를 대비해서 붙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은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저배율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뭐 적어도 10배율로 들어갔을 확률이 커요.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이 떨어질 때마다 시드가 10%, 20% 쉽게 감소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냥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특정 퍼센티지 이상 시드가 감소하면은 날리는 수밖에 없는데, 날렸다가 도로 들어오면은 이제 매매는 매매대로 손해보고 내 관점은 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뭐 시드도 털리고 멘탈도 좀 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자리를 진입하는 거는 좀 확실하고 언더슈팅, 오버슈팅에 대한 좀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적은 상태에서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 이 선을 딱딱 지켜줬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좀 해볼 만한 거라서, 그래서 얘기했듯이 승률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승률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위에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돌파해서 상단의 하방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는 매매는 어쨌든 이 하락에 대한 엔딩이 컨펌이 된 거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에 대한 지지를 받다는 거는 시장이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를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여자들도 거기에서 매매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아래 하방 트렌드가 당분간 끝났다라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나왔을 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 패턴에 대한 되돌림을 382까지 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저점 여기에다가 어쨌든 손절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는 좀 멀지언정 승률이 좋기 때문에 배율을 높게 안 쓰는 선에서 매매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매매와 뒤에 매매가 둘 다 장단이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는 좀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한 번에 좀 크게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손익비가 좋은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적더라도 잃는 게 싫다. 잃는 게 진짜 싫다 하는 사람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저는 전자예요. 저는 손익비가 좋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좀 한 번 먹을 때 이마만큼의 손익비를 가져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매매 실패를 했었던 거죠. 그때도 아마 기록이 있긴 할 텐데, 이더가 사실 트렌드 라인을 한번 지켜줬어요. 보면은, 예, 여기서 맞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요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왔고, 이때도 비트가 반등하는 국면이라서 저도 들어갔어요. 근데 비트가 빠지니까 이더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더가 버티고 있기가 어렵죠. 비트가 폭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더도 어느 정도 빠져줬고, 비트가 이제 횡보 및 반등이 나오니까 이더도 올라서 이 트렌드 라인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탄 순간 이게 언더슈팅 또는 오버슈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언더슈팅, 오버슈팅 용어는 제가 계속 혼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방향상 이렇게 슈팅된 거는 오버슈팅인 거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됐을 때 밑으로 내려간 거는 뭐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이지만 언더슈팅이다라고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아까 그은 거 보셨듯이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있고, 어디까지 그럼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하면은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웨지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추세가 유지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BC면은 이렇게 ABC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이 웨지에 대한 조정이 이마만큼은 너무 적거든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저는 몇 번 봤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382 이상까지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요게 어떤 하락에 대한 리딩 파동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봤을 때 A, B, C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치면은 아까 비트에서 했듯이 좀 더 상방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618까지 보시는 분이 있고 0.5까지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33.8K나 뭐 4.1K나 이 지점까지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한번 또 이렇게 붙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복잡하게 여기서 이렇게 수렴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웨지로 마무리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다 고려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중간에 적당한 그 숏을 주거나 포지션을 정리할 시점이 있으면 거기서 포지션의 일부를 덜어대던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의향이 있으면 숏 포지션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 BTC 차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이게 이더 BTC 차트가 적어도 ABC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더가 BTC 대비 상승 국면에서는 더 많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하락 국면에서는 덜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롱베팅을 하면은 이더를 매매하는 게 유리한 상황일 거고, 그래서 저도 이더를 매매한 겁니다. 네, BTC만 보통 매매하려다가 지난번 이 얘기를 꺼낸 이후부터 계속 이더를 보고 있었고, 이더가 지금 하방 세기형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더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트는 진입 근거가 나와도 이더는 진입 근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더는 사실 근거 점수가 낮은 점수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BTC 커플링 된다라고 믿고 BTC가 근거가 확실하면은 이더를 매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타점 분석하고 끝내면 될 것 같고 벌써 30분 채워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타점 분석을 좀 빨리 해보면 사실 매매를 별로 안 했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고 비트가 어제 얘기했을 때 여기서 포지션 정리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떨어져 주면은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여기 웨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숏 타서 떨어지는 거 먹겠다 했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죠. 웨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기 저점을 넘기지도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수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수렴이다라고 어제 여기서 이게 뚫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어 보니까 이거 수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을 때 제가 잤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때 좀 일찍 잤습니다. 근데 이제 자고 나서 거의 뭐 한 30분도 안 돼서 이 급등이 나오더니 이 상방 트렌드 라인 뚫고 지지받더니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놓쳤다. 만약에 뭐 제가 머리 안 아프고 조금 뭐 잠을 푹 잘 생각이 없고 이랬다면은 알람을 해서라도 요 트렌드 라인 그어놓고 요 트렌드 라인에다가 알람 설정하고 또 특정 가격대 올라탄 것까지 좀 확인되는 가격대가 나오면 여기 가격에 또 알람 걸고 해서 깨서 추격 돌파 매매를 했을 텐데 어제는 머리가 아파서 그냥 푹 자고 싶었어요. 도중에 깨면은 머리 아픈 게 낫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타이레놀 2알 먹고, 사실 1시까지, 2시까지 뒤척이면서 잤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2시쯤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늘 8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늦게 안 자니까, 뭐 1시도 늦게 자는 거긴 하지만, 원래 보통 3, 4시에 자니까. 그러니까 1시 자니까 딱 7시간 뒤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여기 와 있었던 거죠. 여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마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저의 근거는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 이후 돌파 끝 패턴이라면 여기 고점을 넘기고 여기서 비비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또는 여기서 최소한 다이버전스를 만들면 그거를 근거로 급락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기점으로. 이게 삼각수렴 돌파 끝이 무슨 말이냐면 수렴 나왔다가 돌파하고 고점 넘기고 또는 이런 입구 크기만큼 올라와 준 다음에 여기서 비비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숏 잡는 매매가 옛날에 되게 좋았거든요.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매매였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구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비비다가 다이버전스 만들어주고 이렇게 떨어져주면 여기서 숏하면은 여기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손절은 이만큼, 익절은 이만큼 해서 요 매물대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 떨어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가 예전에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매매가 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걱정을 해서 여기서 숏을 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숏을 탔고 여기서 손절이 따였죠. 네, 여기서 손절이 따였고 그래서 고민하고 안 들어가고 있다가 여기서 웨지를 만들어 주길래 이거 숏 한 번 더 들어갈까 했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그냥 숏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음봉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들어가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로 이 수렴 이후 돌파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맞다면 적어도 방금 이렇게 꼬리 달았으면 이거 참 걸리적거리네.
꼬리를 달고 음봉이 박혔으면은 그러면 자신 있게 이 음봉 마감에 들어갔을 텐데 음봉이 이렇게 그냥 도지형으로 찔끔 나온 거예요. 심지어 밑에 꼬리가 더 길어. 그래서 이거 봉 하나 더 보자. 더 보자 했어.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박힐 수도 있으니까 더 기다렸는데 그 다음 봉이 이 웨지를 돌파하는 양봉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수렴 돌파 이렇게 꼬꾸라지는 패턴이 아니라 수렴 돌파하고 이거가 어떤 기간적인 조정으로 힘을 모으고 올라가는, 저는 이거를 돌파하고 끝나면은 돌파 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이렇게 돌파하고 쭉 올라가면은 이거 삼각수렴 발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발산 패턴이 나오려나 보다 하고, 여기서 비트도 롱에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하면 안 되는 매매를 한 거죠. 제 원칙상 웨지가 돌파될 때 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 조금 예외로 두고 싶은 게, 밑에 이런 수렴 패턴이 있었고 제가 이 패턴을 돌파 끝이 아니라 발산으로 이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유지된다라는 좀 평소보다 더 큰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원칙을 어긴 거는 사실이고, 이런 매매가 많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근거가 하나 나온다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밑에서 수렴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웨지까지 깨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분명히 숏 나올 자리를 두 자리나 줬거든요. 돌파 끝하고 마무리돼서 떨어질 구간을 두 자리나 줬어요. 여기 다이버전스 생겼고, 그리고 웨지 해가지고 웨지까지 만들어줘서 여기서 숏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깨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숏 잡았던 사람들 지금 숏 퀴징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또 타는 사람들이 지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숏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현재 추세에서. 그래서 좀 롱으로 차라리 먹자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했고, 지금 그래서 다행히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비트는. 그리고 이 비트는 전체 시드의 반을 들어갔고요. 나머지 반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더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추세 돌파하는 거 보고 딱 들어갔어요, 여기서. 네. 다 뭐 이야기한 대로 매매를 한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 추세가 이거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요 추세.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는 거를 봤고, 여기서 돌파하는 걸 봤고, 일단 여기서 1차 진입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요거 지지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1차 진입했고, 밑에 떨어지면은 여기 지지받는 거 보면 또 들어가야 되지 하고 반을 남겨놨거든요. 사실 그 반을 남겨놨는데 제가 그거를 이더에다가 추가 포지션을 싣는다는 게 아까 비트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더 이거 보고 비트도 올라가는 추세여가지고 이더에다가 넣으려고 하던 거를 비트에다가 넣은 거고, 사실 좀 실수입니다. 이더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비트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네. 약간 휴먼 에러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얼떨결에 이더로 좀 롱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더로 올 포지션을 잡으려다가 이더 반 비트 반에 들어가 있고, 시점상으로는 아까 이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트가 수익 구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더는 추세선을 돌파했으니까 롱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비트는 다이버전스를 줬으니까 다시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조정 주고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을 비트로 숏을 치는 동안 이더가 떨어지더라도 비트는 수익이 날 테니까 해칭이 될 거고, 여기서 수익을 내면은 그때는 이더에다가 다시 베팅을 할 테니까 이더가 만약에 오르면은 크게 먹을 거고, 이더가 떨어지면 그냥 뭐 손절 인정하고 끝나는 매매가 되는 거고, 해서 조금 양방으로 비트는 숏, 이더는 롱 해서 약간 둘 다 서로를 해칭하는 그런 구간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 비트를 타려고 하다가 이더로 포지션을 추가하려던 게 비트를 추가해버렸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럼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82 구간까지는 끌고 갈 겁니다. 못해도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또 숏 배팅할 근거가 나오면 포지션 다 정리하고 숏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대비해서 미실현까지 합하면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 숏 잡았다가 한번 손절 나서 현재 그냥 들고 있는 미실현 수익을 뺀 그 시드는 376달러고요. 어제 384달러 대비해서 2%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또 내일 점심쯤 네, 저녁 전에 아마 녹화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시간이 곧 오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십시오.